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지필평가를 준비하면서 지수와 지수함수 관련된 문제풀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면 1번 문제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인데 실수 a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숫자를 지금 여기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숫자를 n제곱해서 a가 나온다면 그 숫자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a의 n제곱근. 자, a의 n제곱근은 몇 개 있냐 하면 n개 있다고 했어요.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 n개 중에서 실수인 n제곱근에 대한 이 두 개의 그래프로 진행한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이차함수 같은 포물선의 모양이기 때문에 a의 n제곱근이 여기서 두 점에서 생기니까 두 개가 존재하겠죠. 0일 때는 하나가 존재할 거고 0 밑에는 없겠죠. 이 그래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마치 3차함수 그래프처럼 이런 모양이 돼서 a 값이 뭐가 되던 항상 실수인 n제곱근이 적어도 이렇게 한 개는 존재하겠죠. 한 개는 존재하겠죠. 한 개는 존재하고 여기도 한 개 존재하는데 a가 음수라면 홀수라면 자 여기 밑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n의 n제곱근의 a가 되겠죠. 여기 위에 있으면은 양수고 밑에 있으면 음수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11의 세제곱근은 몇 개라고 했나요? 11의 세제곱근은 3개죠. 11의 세제곱근이니까 얘는 3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요거뿐이다는 틀린 거죠. 이 문제를 옳게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1의 세제곱근은 3개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 또 11의 세제곱근 중에서 얘는 무엇인 거죠? 그렇지. 11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루트 11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겠죠. 되겠죠? 11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얘뿐이겠죠. 실수인 것은. 근데 그냥 세제곱근은 3개 있는 거겠죠. 자, 2번.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맞나요? 맞나요? 틀렸죠.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3개인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은 하나 있겠죠. 뭐죠?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세제곱근,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세제곱근이 존재하겠죠. 자, 3번. 9의 4제곱근은 몇 개인가요? 9의 4제곱근은 그렇지, 4개지. 근데 이게 몇 개밖에 없나요? 2개밖에 없으니까 얘도 틀렸죠. 9의 4제곱근은 4개가 있어야겠죠, 4제곱근은. 자, 그러면 4번. 2의 n제곱근은 몇 개이다? n개이다. 이거는 2의 n제곱근은 n개이다 맞는 말이죠. 그쵸? 자, 5번.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 짝수이면 요 포물선의 모양이기 때문에 요 음수 부분에 해당하는 n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죠. 여기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뭐다? 없다. 실수인 것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겠죠.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간단한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계산이랑 관련된 내용을 요 밑에 박스에다 간단히 넣어놨어요. 이거를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번 같은 경우는 7제곱근 루트가 있네요. 7제곱근 루트. 둘 다 7제곱근이고 곱하니까 요 2의 4제곱과 2의 세제곱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할 수 있겠죠. 이게 요 첫 번째 내용이죠. 루트끼리 곱할 수 있어요. 같은 루트일 때 곱하면 얘는 7제곱근에 2의 4제곱과 2의 세제곱 곱하면 2의 7제곱이 돼서 여기 있는 7제곱근과 7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2의 몇 제곱? 1제곱이 돼서 2가 나오는 거니까 1번은 맞겠네요. 맞는 거겠네요. 자, 2번은 나눗셈. 곱하기처럼 제곱근은 나눗셈도 가능합니다. 둘 다 세제곱근, 세제곱근이니까 안에 것끼리 나누게 되면 5의 8제곱 나누기 5의 6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5의 제곱이 돼서 5, 5, 25니까 2번도 맞겠죠. 자, 3번은 요 공식에서 있는 요 네 번째 공식이 되겠죠. 자, 루트 두 개가 겹쳐 있어요. 루트 두 개가 겹쳐 있는데 하나는 m제곱근, 하나는 n제곱근이면 두 제곱근을 합칠 수 있습니다. mn제곱근으로. 다시 말해서 세제곱근, 세제곱근이면 3은 9제곱근으로 합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루트가 두 개 있는데 여기에 2가 있어요, 2가. 그러면 루트 4랑 3 루트를 합칠 수 없겠죠. 요 2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2를 요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루트 안에 만약에 5가 있고 여기 안에 3이 있다고 한다면 요 3을 루트 안에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나요? 루트 안에 3이 들어갈 때는 제곱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3, 3은 제곱이 돼서.
얘는 제곱근이니까. 2가 생길 땐 제곱근이니까.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안에 들어갈 거면 이 2가 몇 제곱이 돼서 들어가면 되나요? 그렇지. 세제곱이 돼서 들어가면 되겠죠? 세제곱하면 2의 세제곱은 8. 8이 들어가면 루트 안이 뭐로 바뀌죠? 그쵸. 16으로 바뀌겠죠. 16. 자, 16으로 바뀔 거고 16은 2의 몇 제곱? 2의 4제곱으로 바뀌겠네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루트를 이제 합칠 수 있겠죠? 4, 3, 11제곱근의 루트가 될 거고 A의 4제곱이 되겠다. 2의 4제곱이겠죠? 자, 칠게요.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풀었으면 요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요 내용에서 보면 지금 여기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을 보면 n제곱근 루트의 a의 m은 n분의 m제곱. 여기는 얘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적용하면 얘는 2의 12분의 4제곱이 돼서 약분하면 2의 3분의 1제곱이 되고 그게 바로 세제곱근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4번도 맞는 거겠죠. 그쵸? 될까요? 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은 지금 여기 보니까 곱하려고 하니까 1번이랑 5번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돼요. 1번은 7제곱근이니까 7제곱근으로 같이 이렇게 루트 안에 것만 곱해주면 되는데 5번을 보니까 얘는 하나는 4제곱근이고 하나는 세제곱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할 수 없죠. 그렇게 곱하면 안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요 지수 요것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4제곱근 루트 2의 5제곱은 4분의 2의 4분의 5제곱으로 지수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루트도 3분의 5라는 지수로 바꿀 수 있겠죠. 지수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을 쓰기 위해서?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자, 곱하면 지수끼리 뭐가 되죠? 지수끼리 합해야겠죠. 합. 분수끼리 합하려면 통분을 하는 게 좋겠죠. 3, 4, 12로 통분을 하면 3, 5, 15 더하기 얘는 4, 5, 20이 되겠네요. 그럼 얘 계산하면 12분의 35인가요? 12분의 35? 얘는 7, 5, 35니까 약분 안 되겠네요. 그쵸? 얘는 2의 12분의 35제곱이 될 거고 얘를 루트로 바꾸자면 12제곱분 루트에 2의 35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지금 꺼낼 수 있는 거 꺼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2의 지금 24개는 또 나오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틀렸다는 거죠. 얘가 틀렸다는 거죠. 자, 여기는 1번과 5번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얘는 7제곱근이니까 루트 안끼리 곱하면 되지만 얘는 4제곱근, 세제곱근이니까 루트 안끼리 곱할 수 없고 지금 여기서도 4랑 3이니까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지수 법칙을 써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간단한 계산이니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알아두셔야 돼요.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곱셈 공식, 여기는 완전 제곱식 곱셈 공식을 쓰는 문제인데 이 곱셈 공식을 이 문제를 보면 곱셈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x의 2분의 1 제곱을 뭐 해주게 되면 제곱을 하게 되면 x의 1제곱이 될 거고 걔를 또 제곱하게 되면 x의 2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여기는 x의 2분의 1 제곱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완전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가 되겠죠? 자, 얘를 정리하게 되면 자, 여기 다시 자, 요거는 얼마라 그랬죠? 요거는 문제에서 루트 7이라고 했죠. 루트 7. 루트 7을 제곱하면 좌변은 루트 7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7이 되겠네요. 너무 안 써지는데. 그냥 7이 되겠죠. 그냥 7. 그럼 얘는 제곱하면 그냥 x 더하기 얘도 약분되면서 x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얘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요 부분은 x의 0제곱이 될 텐데 x의 0제곱은 얼마? x의 0제곱은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요 조건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이 부분이 얼마인 거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그렇지. 이 부분이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이 5라는 거. 근데 우리가 찾는 건 1제곱이 아니라 2제곱이니까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돼요.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x의 1제곱과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이 되겠고 뒤에 거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또 x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방금 계산한 걸 집어넣게 되면 얘는 내가 구한 얘는 얼마였죠? 얘는 5였죠. 5 제곱하면 5, 25가 될 거고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죠.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값에다가
2가 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얼마? 답은 23이 되겠네요. 23.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23이다 라고 풀 수 있겠죠. 곱셈공식을 2번 반복해서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를 좀 가만히 살펴보면 a의 2x제곱이 주어져 있고 이 문제에는 a의 2x제곱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3번 문제나 여기 있는 4번 문제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죠. 방금 3번 문제 살 때는 x의 1제곱과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x의 0제곱이 돼서 x가 1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요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의 x가 보이고 a의 마이너스 x가 보이잖아요, 여기에. 그럼 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의 0제곱이 돼서 1이 된다. 지금 이게 이 두 문제에 해당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1이 된다는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살펴보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a의 x제곱과 a의 x제곱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곱하면 앞에 곱하게 되면 a의 2x제곱이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값이 등장하죠. 5라는 값이. 그 다음에 더하기. 두 개 곱하면 방금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지. 1이 된다고 했죠. 자, 또 분배하게 되면 여기도 a의 2x가 돼서 내가 알고 있는 5가 등장하고 빼기 뒤에가 되면 a의 0제곱이 돼서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5 더하기 1 하나, 5 빼기 1 하나. 그럼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 자, 요 3번 문제랑 4번 문제는 기본 아이디어가 요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x의 1승, x의 마이너스 1승. x의 1제곱, x의 말이 왜 이래? x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 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요거죠, 요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대단원 마무리해서 풀었던 적이 있어요. 그 문제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먼저 자, 첫 번째 2의 x의 제곱은 5분의 1의 y의 제곱은 루트 10의 z제곱 이라는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이 식에서 조건이 하나 추가로 이런 등식이 성립할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이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좀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면 여기는 x가 있는데 x분의 1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y가 있는데 y가 분모에 들어가 있고 여기 z가 분모에 들어가 있고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첫 번째 2의 x의 제곱과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 전체를 우리가 뭐 K라고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라 두자. 이렇게 K로 두고 나면 식 3개가 생기겠죠. 첫 번째는 2의 x의 제곱도 K. 두 번째는 5분의 1의 y의 제곱도 K. 세 번째는 루트 10의 z제곱도 K.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렇게 3개로 분리해서 우리가 찾을 거는 요 x분의 1, y분의 a, z분의 2 요 숫자를 각각각에서 구해서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x를 x분의 1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요 같은 방법으로 지수를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 x분의 1을 해주게 되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 식이 2에 xx가 약분돼서 그냥 2는 k의 x분의 1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원하는 x분의 1을 찾은 거죠. 근데 찾기는 찾았는데 x분의 1이 지수에 올라가 있는 거죠. 찾기는 찾았는데 x분의 1이 지수에 올라가 있네요. 자, 두 번째도 찾으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y분의 a인데 a를 몰라요. a를 모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똑같이 그대로 찾아볼 텐데 자, 5분의 1은 5의 몇 제곱인가요?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양변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얘는 5의 마이너스 y의 제곱은 k라는 식이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위아래에다가 y를 분모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똑같이 여기를 마이너스 y분의 1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자, 이러면 이런 식이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약분되면 여기는 5가 될 거고 5는 k의 마이너스 y분의 1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었네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10의 z제곱인데 루트가 씌워져 있죠. 루트는 제곱은 여기 2가 생략된 거니까 얘도 10에 얘는 z의
이 Z의 루트는 2분의 1이니까 얘를 지수로 바꿔주게 되면 2분의 Z는 K라는 식이 될 거고 내가 찾는 건 Z가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어야 되니까 요 양변에도 똑같이 Z를 이렇게 분모로 해서 Z분의 2를 곱하게 되면 요 식도 마찬가지로 10은 K의 Z분의 2라는 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찾아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식에 X분의 1, Y분의 얼마, Z분의 2가 다 지수에 올라가 있네요. 지수에 올라가 있네요. 자, 지수에 올라가져 있으면은 지수 법칙을 떠올리셔야죠. 지수 법칙을.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2, 5, 10도 좀 보이실까요? 보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지금 2, 5, 10이 보이죠? 지수에서의 곱하기를 쓸 건데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K의 X분의 1이 2죠. 2 곱하기 K의 마이너스 Y분의 1이 5죠. 는 10이죠. 10. 얘가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근데 10이 바로 K의 Z분의 2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요 식 3개에서 요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한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K에다가 X분의 1과 Y분의 1을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Y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는 K의 Z분의 2가 될 거고 그죠? 자, K가 똑같으니까 얘가 갖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 같아야 될 텐데 이 식이 어디서 많이 본 식 여기 등장하네요. 이 두 식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X분의 1, X분의 1 똑같고 Z분의 2, Z분의 1 똑같으니까 이때 Y분의 A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되면 될까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죠?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지수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지수 함수에서 공부했었던 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어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었냐면 요 A 값, 그죠? 지수 함수에서의 밑 A 값의 크기에 따라서 A가 1보다 클 때는, 그죠? 1보다 클 때는 X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증가 함수의 모양을 띠고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분수의 모양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의 지수함수의 모양을 띠게 됐었죠. 자, 보통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게 되면 그 함수랑 연관돼서 그래프의 특징을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큰 특징을 살펴보자면 A 값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나뉘어진, 그죠? A는 지수함수의 밑에 따라서 그래프가 증가거나 감소로 결정되는구나. 이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이 적혀져 있네요. 1, 그죠? 0, 얼마? 0,1.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 1이겠죠. 여기도 x가 0일 때 1.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모든 수의 0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항상 0,1을 지나겠죠. 0,1을. 그죠? 0,1을 여기 있는 y는 a, x의 제곱은 항상 0,1을 지나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자면 자, 여기 함수가 지금 얘는 점점점 작아지고 얘는 점점 커지지만 이 반대편을 보자면 이쪽으로 쭉 가까이는 가지만 x축에 닿을 수는 없죠. x축에 닿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점점점 가까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선을 점근선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었는데요. 여기 x축을 점근선으로 갔지만 x축에 닿지는 않아요. x축에 닿지는 않으니까 자, 치역을 따져보자면 치역은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y값이니까 치역은 0보다 항상 크겠죠. 0보다 작은 건 만들어지지 않겠죠. 생각해봐. A값이 1보다 큰데 걔를 아무리 곱해도 당연히 음수는 나올 수가 없겠죠. A가 1보다 큰데 당연히 0보다 나올 수가 없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분수도 아무리 곱해도 지금 계속 곱하면 점점 작아는 지는데 0이 되지는 않아요.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이런 성분이 될 뿐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돌아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1번. 지금 방금 얘기한 거죠. fx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함수값이 0에 가까이는 가지만 0에 되는 함수값. 이쪽도 0이 되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죠. 자, 얘는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자, 얘는 맞는 말이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는 얘기고요. 자, 아이고.
자,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정의역은 x값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x 전체 값에서 모두 다 함수값을 갖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인 거 맞습니다. 맞아요. 자, 3번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3번을 좀 일로 가지고 나와서 살펴볼게요. 자, 3번의 얘기는 뭐냐면, f의 x 더하기 y 값이랑 fx랑 fy, 이 두 개의 값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fx는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fx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였어요. 자, 이 x가 들어서 2의 x제곱이 된다는 거니까 이 왼쪽 좌변을 보면 가로 안이 x 플러스 y로 바뀌었으니까 나오는 것도 여기는 2의 x 플러스 y로 이렇게 바뀐 걸 이 좌측은 얘기하는 거겠죠. 좌변의 값은 이게 될 거고, 자, 오른쪽에도 fx는 2의 x의 제곱일 거고, fy는 x가 y로 바뀌었으니까 이 x도 자동으로 y로 바뀌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같은지를. 자, 얘는 뭐죠? 그치, 지수법칙 첫 번째, 곱하면 밑이 똑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된다? 더해진다는 거니까 얘는 지수법칙 첫 번째를 나타내는 맞는 말이 되겠죠. 지수법칙 첫 번째를 나타내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4번 문제를 보자면, 자, 4번, 보기 4번은 x1과 x2가, 자, x2가 크면 함수값도 커진다. 무슨 함수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이런 함수를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죠, 증가함수. x값이 커지면 y값도,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y값도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럼 얘는 반대겠죠? 여기 있는 걸 얘기해 보자면 x1과 x2는 x값이 큰데 이 함수값은 fx와 fx2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얘가 거꾸로 작아진다면 이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 지금 이 함수에 대한 얘기죠. 이 함수는 지금 2의 x의 제곱 그래프니까 4번도 맞는 말이네요. 자, 5번을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1, 2, 3, 4번이 다 맞으니까 답은 몇 번인가요? 그죠? 답은 5번이죠. 1, 2, 3, 4번이 지금 다 맞은데 옳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겠는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2분의 1x의 그래프죠. 자, y는 fx의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y는 fx의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였어요. 이게 y는 fx의 그래프였고, 자,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인가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2분의 1은, 자, 다시.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y는 2분의 1 x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이 두 개는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x가 마이너스 x로 x 부호만 달라지네요. x 부호만. 그러면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면 x가 여기 있던 x가 마이너스 x로 간다면 x축 대칭이 맞나요? x축 대칭 아니죠. 일로 가려면 어디를 기준으로 접어야 되나요? 그치. 여기를 기준으로 접으셔야겠죠. 얘는 x축 대칭이 아니라 무슨 축 대칭입니까? 그치. 얘는 y축 대칭이 되겠죠. 그죠? 2의 x의 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얘는 y축 대칭의 그래프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세 수가 지수가 포함된 숫자가 등장하고요. 이 지수에 대한 것들을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대소관계는 크고 작음을 비교해 보라는 얘기인데요. 자,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수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밑이 똑같을 때, 밑이 3으로 똑같다면 위에 있는 4, 7, 자, 둘 중에 뭐가 큰가요? 그쵸, 오른쪽이 크겠죠. 자, 밑이 똑같다면 지수의 크기만 비교하면 우리는 크기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죠? 또 이번에는 지수가 똑같다면 여기 있는 밑을 비교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지금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고 지수가 똑같으면 밑끼리 비교하면 되고 자, 이렇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2의 2분의 1 제곱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 이유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0.25. 자, 세 번째는 4.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나는 얘가 2가 등장하고 4도 2로 바꿀 수 있고 0.25는 100분의 25는 몇 분의 1? 4분의 1도 또 2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밑을 다 2로 바꿔야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면 내가 얘도 2의 몇 제곱으로 바꿔보자. 내가 C도 2의 몇 제곱으로 바꿔보자. 이게 가능하다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크기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0.25는 100분의 1 약분하면 4분의 1 쓸까요?
0.25는 100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걔는 2의 그쵸? 4는 2의 제곱인데 밑에 있으니까 밑에 두 개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 제곱이겠죠. 그죠? 근데 b는 그 0.25를 b는 0.25를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마이너스 또 2분의 세제곱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지수끼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 2가 약분되면 2의 몇 제곱? 그쵸? 여기가 2의 세제곱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C 보겠습니다. C도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4의 제곱은 2의 제곱의 또 제곱이니까 2의 그렇지 4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4의 제곱은 2의 4제곱으로 바꿨죠.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세제곱근 루트 4의 제곱인데 걔는 세제곱근 루트 2의 4제곱이었어요. 자, 얘는 2의 3분의 4제곱이 되겠죠. 3분의 4제곱. 그럼 여기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답만 찾아주면 되겠죠. 답만 찾아주면 2가 똑같으니까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제일 큰 지수 여기 있네요. 3. 3이 제일 크니까 B가 제일 크겠죠. B가 제일 크겠죠. 답은 2번 아니면 5번일 거고 그럼 제일 작은 지수 2분의 1이 작나요? 3분의 4가 작나요? 얘는 1보다 크잖아. 3분의 4니까. 제일 작은 지수는 2분의 1이 작으니까 A가 가장 작으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는 얼핏 보면 지수 방정식이면서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 방정식이면서 지수로 된 연립 방정식이기는 한데 이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수학의 내용인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는 물론 풀이 방법에는 뭐 2차 방정식의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걸 이용하기는 하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아도 얘는 그냥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3의 x의 제곱과 3의 x의 제곱과 3의 y의 제곱을 더하면 36이 나온다고 하네요. 더하면.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식은 보면 3의 x 더하기 y라는 건 3의 x의 제곱과 3의 y의 제곱을 어떻게 한 거죠? 그죠? 곱한 게 243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치? 그럼 이 두 개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찾는 거는 곱해서 243이 나오면서 더해서 36이 나오는 숫자를 찾으시면 되죠. 자, 더해서 36이 나오는 숫자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1 더하기 35 또는 마이너스 7 더하기 37 그러니까 이 더해서 되는 수는 엄청 많은데 사실 곱해서 243이 나오는 건 243의 약수가 되겠죠. 243의 약수.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한정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243이 큰 수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 1 곱하기 24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좀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얘가 1 곱하기 243, 이 36은 아니네요. 2는 안 되고 3 곱하기 38, 81, 36은 안 되고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7도 안 되죠? 그죠? 9 되네요, 9. 자, 9 곱하기 얘는 29, 18에다가 29, 18에다가 7, 9, 63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9랑 27이랑 36 맞죠? 그죠? 곱해서 243 나오는 수 중에 곱해서 243이 나오는 수 중에 더해서 36이 되는 거니까 내가 찾는 숫자가 지금 나왔네요. 내가 찾는 숫자는 9랑 27이 될 거고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3의 x의 제곱과 3의 y 제곱 중에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누가 더 크대요? 누가 더? x가 더 크대요. 그럼 3의 x의 제곱이 큰가요? 3의 y 제곱이 큰가요? 그치? 3의 x의 제곱이 크니까 3의 x제곱이 27인 거고 3의 y의 제곱이 9가 되겠죠. 이 조건이 없으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x가 크니까 둘 중에 큰 게 x인 거고 작은 게 9인 거고 27은 3의 몇 제곱이죠?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x는 3이거나 그죠? x는 3이고 y는 9는 3의 제곱이니까 y는 2 하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해설 내용을 좀 보니까 해설 내용을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자, 여기 3의 x제곱을 a라고 두고 3의 y제곱을 b라고 두고 그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식을 만든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식을 우리가 기존에 중학교 때부터 했었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이 풀이 방법은 딱 안 떨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써야 되죠? 그치, 근해 공식을 써야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될 때는 반드시 그때는 이 식을 반드시 이용해야겠죠. 이 식을 반드시 이용해야겠죠.
근데 얘는 현재 인수분해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는 요 인수분해에서 찾는 숫자나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거나 풀이 방법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죠. 이 문제를 어렵게 내자면 여기서 이 숫자가 더해서 36 곱해서 243 나온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을 쓰도록 문제를 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그죠? 기존 아이디어로 푸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지수 방정식으로 추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이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지수 방정식인데요. 자, 지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요때 지금 대소관계에서 했던 거랑 아이디어는 비슷하죠. 자, 크기를 비교할 때도 밑을 똑같이 놔두고 위에 걸 비교하거나 또는 지수를 똑같이 놔두고 밑을 비교했던 것처럼 크기를 비교했던 것처럼 방정식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2의 지수가 x가 있고 얘는 지금 8이죠. 근데 8을 뭐로 바꿀 수 있죠? 8의 밑을 2로 바꿔줄 수 있겠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내 아이디어는 양변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밑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게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거대로 풀이를 진행하면 자, 여기 2의 얘는 똑같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지수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가 3x 빼기 3이라고 분배가 될 거고 결국 2차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얘는 x값이 1과 5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바로 위에 있는 지수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스스로 다시 한번 꼭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좀 복잡하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이나 이렇게 2차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으면 복잡한 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지금 이렇게 세모를 쳐두었어요. 이 세모로 쳐둔 이유는 얘가 세모입니다. 얘는 별표가 아니고 얘는 세모입니다. 자,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는데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요 아이디어 좀 볼게요. 지금 2의 x의 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2의 x의 제곱도 모르고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도 모르니까 하나 없애주기 위한 방법 우리 앞에서 썼었죠. 앞에서도 2의 x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둘이 만나서 그렇죠. 2의 0제곱이 돼서 1로 사라지니까 2의 x의 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2의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프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프 설명을 할 때 2의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2의 x의 제곱은 0이 될 수 없다고 했죠.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곱해 주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곱해 주게 되면 얘는 2의 2x의 제곱이고 1이고 4의 2의 x의 제곱이 돼서 2의 x의 제곱만 모르는 수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2의 2x 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 2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러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이러한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 텐데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쉬워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먼저 거기에 해당하는 근을 구해야겠죠.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썼고요. 그럼 근해 공식에 의해서 자 지금 2차 부등식이니까 얘는 t는 이런 식의 부등식이 되겠죠. 이렇게 부등식이 돼서 여기는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거고 근을 구했더니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인 거겠죠. 근데 걔가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0보다 같거나 작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범위는 0과 같거나 0보다 작은 건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찾는 요 t의 범위가 되겠죠. 내가 찾는 t의 범위가 요 두 숫자의 사이가 되겠죠. 그죠? 자,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x의 범위가 이제 우리가 찾는 건 x의 범위니까 t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면 t는 2의 x의 제곱으로 원상복귀가 되고 내가 찾는 건 2의 x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x니까 이 x를 꺼내오기 위해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준 겁니다. 그죠?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얘가 x로 나오고 이게 바로 내가 찾는 여기서 문제에서 말했던 이 해를 찾은 거겠죠. 해.
그 해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값이 a인 거고 뒤에 있는 값이 b인 거죠. 근데 b-a를 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b-a는 로그 길이의 빼기. 로그 길이의 빼기는 나누기. 그죠? 나누기로 들어가고 이 부분만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세모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효영이가 구입한 어떤 물건은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가치가 10%씩 하락한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 상품에 비해서 중고 상품이 되는 거니까 10%씩 하락한다고 합니다. 자, 1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하락하는데 이 물건을 효영이가 얼마를 주고 구입했냐 하면 60만 원을 주고 구입했대요. 근데 얘가 점점점 떨어져서 이 물건의 가치가 6만 원보다 더 떨어지게끔 되는 거는 몇 년 후인지를 찾는 건데 60만 원 주고 사서 6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감가상각이 엄청 큰 것 같은데, 그죠? 마음이 아픕니다.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이 부분만 메모를 해놨는데 60만 원이라는 숫자를 내가 60만 원이라는 가치를 주고 샀는데 1년이 지나면 10% 떨어지면 그 가치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그치, 90%의 가치만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10%가 떨어지게 되면 90%, 60만 원에 90%니까 그쵸, 100분의 9에다가는 0.9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90%를 의미하는 거죠. 자, 90%라는 거는 100분의 90%가 되니까 얘는 10분의 9가 돼서 0.9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그 0.9만큼 줄어들었는데 1년이 또 지나요. 그럼 0.9가 한 번 더 줄어들어서 2년 후에는 0.9의 제곱만큼이 두 번 줄어들겠죠. 그럼 3년 후에는 0.9의 세제곱만큼이 줄어들 거고, 그죠? 그죠? 그러면 n년 후에는 얘가 0.9가 n번 곱해진 숫자만큼 줄어들어 있겠죠.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자, 식을 세워보면 자, n년 후에는 60만 원이라는 가치가 n년 후에는 0.9씩 n번 떨어지는 거죠. 하락하게끔 됐어요. 근데 이 숫자가 몇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냐면 그 숫자가 6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끔 되는 요 n 값을 찾는 요 식이 되겠죠. 요 식을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차근차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만 원은 다 약분이 되겠죠. 만 원 약분이 될 거고 이 60에서 6도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6도 약분이 될 거고 10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면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0.9에 n제곱 한 개 넘겨서 10분의 1 보다 작아지는 n을 찾는 지수 부등식이 되겠죠.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지금 여기 로그 3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문제는 상용 로그를 이용하는 문제겠네요. 양변에 상용 로그를 갖다가 붙여지게 되면 로그를 갖다 붙이면 n은 앞으로 내려올 거고 얘는 상용 로그의 0.9 값이 될 거고 얘는 상용 로그의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상용 로그의 10분의 1은 얼마일까요? 그치, 마이너스 1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뭐만 계산하면 되냐 하면 이제 우리의 계산은 로그의 0.9를 계산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겠죠. 로그의 0.9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게 되면 얘로 나눠주게 되면 n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로그의 0.9를 계산하는 것은 이 조건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로그의 3이 주어져 있네요. 로그의 3. 로그의 0.9 분을 3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0.9는 10분의 9? 그럴까요? 0.9는 10분의 9. 그러면 로그의 0.9는 로그의 10분의 9인데 분수 10분의 9는 로그에서 어떻게 찢어질 수 있나요? 나눗셈은 그렇지. 빼기로 찢어지면 되겠죠. 그럼 로그 9 빼기 로그 10. 이게 로그 10분의 9가 되겠죠. 로그 10은 1이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의 3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러면 로그 3을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 3은 0.48을 쓰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 곱하기 0.48 빼기 1 하면 되겠네요. 자, 2랑 0.48을 곱하게 되면 0. 얼마인가요? 96인가요? 96 맞나요? 0.96이 될 거고 빼기 1을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0.04 이렇게 등장하겠죠. 마이너스 0.04.
그죠? 마이너스 0.04가 등장할 거고. 자, 그럼 요 마이너스 0.04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n은 마이너스 0.04라 해도 되고, 얘를 우리 어차피 약분을 하고 옆으로 넘겨야 되니까 분수를 바꾸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0.04는 마이너스 100분의 4, 마이너스 25분의 1, 맞아요? 맞나요? 그럼 n 곱하기 마이너스 25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고, 요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부등호 방향은 바뀔 거고, 양변에 25로 곱해주게 되면 n은 25 이상 이렇게 나올까요? 그죠? n은 25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으로 인하여 지금 효영이가 산 60만 원짜리 물건은 몇 년 이후가 되면 25년, 그죠? 최소 25년 후가 되면 25년 후부터는 6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끔 된다는 거죠. 25년 후가 되면 답은 25년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